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원혜인님, 최수민님, 헤이글님,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대박입니다. 은행주가 또 한 번 엄청난 상승을 하며 전고점을 향해 미친듯이 달려가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어제 그 정도로 폭등을 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엔 애초에 장기 투자로 진입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은 그냥 수익 실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은행주가 최근 워낙 갑자기 계속 급등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줄 때 먹어야지 하는 심리가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단타로 들어와서 좀 더 빠른 시점에 미리 입절을 하신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얻고 가신 거니까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지난 3월에 은행 파산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부터 저와 같이 몇 개월째 장기로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상당하실 텐데요. 다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물론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아직 수익 실현을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진 그저 사이버머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반짝거리는 계좌를 보면 우리의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까? 어제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저도 정말 기쁘게 잠에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은행주가 무엇 때문에 이 정도로까지 대폭등을 했는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이 잘 나올 건 뻔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나스닥 지수도 상승하고 채권도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상황이 다 좋게 끝났는데요. 우선 개장 전부터 채권 시장에 꽤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은 인접국인 캐나다 그리고 유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국가고 통화정책의 기조도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유럽 중앙은행의 집행위원회 위원인 클라스노트가 7월에는 25bp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는 기껏해야 가능성일 뿐이라는 확실하진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곧바로 유럽의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클라스노트라는 사람이요,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총재이기도 한데 유럽에서 정말 대표적인 매파 위원 중에 한 명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매파 위원이자 독일 중앙은행의 총재이기도 한 요하임 나겔도 다음 주에는 인상을 할 거지만 그 이후부터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시장이 좋아할 만한 발언을 내면서 독일의 채권 가격도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캐나다의 CPI 수치 상승률이 전년 대비 2.8이 나오면서 드디어 2%대로 접어든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선행 지표들이 좋게 나오다 보니 미국의 채권 시장 역시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관련 수치들이 전부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산업 생산 수치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고 이래저래 인플레 완화에 도움이 될 만한 수치들이 나오다 보니 채권과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은행 섹터는 지수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자,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은 역시 예상대로 잘 나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떴어요. 2분기 수익 19% 증가, 매출도 11% 증가, 그리고 순이자 수익도 142억 달러로 14%가 증가했고요. 순이자 수익 같은 경우엔 1등 JP모건이 막 40%가 넘게 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 정도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매출도 28억 달러로 18%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게 투자은행 수수료가 12억 달러로 7%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의 딜이 많이 줄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투자은행 수수료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상당히 의외인 부분인데요. 뱅오아가 그만큼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뱅오아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은 충분히 다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또 다른 대형은행인 찰스 슈왑의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뜬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어제 은행 섹터 대상승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저는 이 찰스 슈왑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찰스 슈왑이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은행 파산 사태 터지고 상업용 부동산 이슈랑 엮이면서 여기도 뱅크런이 일어나니 많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다음은 너 찰스 슈왑이라느니 하면서 사람들이 실적에 대한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슈왑이라는 대형은행이 무너지면 당연히 은행 섹터에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은행 섹터도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못 오른 것도 있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 수치도 수치인데 그 안에 세부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2분기 동안 순자산을 520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올해 순자산 확보 예상치를 무려 1,800억 달러로 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가이던스까지 좋게 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야, 찰스 슈왑 쟤들이 뱅크런 절대 안 난다고 혹시 나더라도 자기들이 감당할 현금이 충분하다고 말한 부분이 뻥카가 아니었네? 야, 이러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그동안 걱정했던 거잖아. 그래, 솔직히 대형은행이 요즘 세상에 어떻게 망하냐 하면서 찰스 슈왑으로 매수세가 미친 듯이 들어왔고 그 덩치 큰 찰스 슈왑이 그간의 억울함을 한 방에 분출하며 어제 무려 13% 가까이 상승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쳤죠 정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무려 4.5% 대폭등을 했는데 찰스 슈왑의 상승폭이 워낙 컸습니다. BNKU랑 FAS도 덕분에 같이 상승을 많이 해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PNC 파이낸셜이라는 지역은행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지역은행이라기엔 규모가 상당히 커서 지역은행 중에서도 거의 탑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은행 중에서 정말 큰 규모인 PNC 파이낸셜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했는데 사실 얘네들은 실적 보고가 썩 좋다고 보긴 힘들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지만 매출은 줄었고요. 거기에 향후 가이던스도 하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뭐에 환호를 했냐면요. 예금 유출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분기 4,362억 달러에서 4,257억 달러로 이번에 줄었거든요. 줄긴 줄었지만 이 정도면 엄청나게 선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PNC가 지역은행 치고도 워낙 사이즈가 큰 규모라서 이렇게 잘 선방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역은행들에 깔려있는 뱅크런 위험성을 상당 부분 많이 낮춰줬고요. 이로 인해 안 좋았던 실적 발표 이후에도 PNC의 주가는 오히려 2.51%가 올랐습니다. 왜냐면 지역은행들에 퍼져있던 뱅크런 위험성을 잠재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니까요. 그리고 덕분에 다른 지역은행들도 모두 환호를 했습니다. 지역은행들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인 DPST도 무려 12.64%가 오르며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뱅크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었잖아요. 그 부분을 보상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좋게 흘러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TSMC가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하니까 저보고 혹시 실적 발표 전에 TSMC나 다른 반도체주들 추가 매수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